민선 8기 제주도정이 주요 인선을 매듭지어 가면서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첫 정무부지사에는 김희현 전 도의원이 지난주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취임했는데요. 김희현 정무부지사의 취임 각오와 함께 정책 구상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정무부지사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선 도의원에 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정무부지사에 취임을 하셨는데 각오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밝히고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삼선 도의원 과정 속에서 저에게 사랑을 주신 주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도지사 선거를 열심히 도왔고 그에 따른 보온 인사다라는 세간의 시선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도지사가 출마했고 그 당시에 저는 민주당의 도의원이고 원내대표로서 정치적 철학과 비전을 함께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정치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도왔던 건 사실이었고요. 또 제가 임명된 것은 그동안 삼선 도의원의 역량과 주민들 간의 소통 능력, 또 핵심 공약이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러한 소임을 맡겨도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영훈 지사께서 지명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사님께서 청문회에서 반박하셨지만 1차 산업 이 분야에 있어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성산업, 농촌 지역인 성산업 출신이고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전부 다 1차 산업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과정에서도 농수축지산업위원장을 또 역임했고 부의장을 역임하고 그다음에 제 두루두루 제주의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또 이제 교육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를 다 돌아서 사실 그 누구보다도 제주도 행정정책 소통 관련해서는 충분히 정무부지사로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만큼 잘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좀 건방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관광을 접목시킨 6차 산업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구상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1차 산업은 이제 생산 판매에 아주 단순해서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차 산업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1차 산업, 또 2차 가공산업, 식품 산업, 그다음에 3차 제조산업이죠. 3차에 관광 서비스 산업 이렇게 해서 6차 산업, 농촌 융복 산업을 진행하는 것도 현도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조금 더 과학적이고 또 ICT 기능도 활용해서 제주의 농촌과 관광을 연결하고 또 미래 산업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도민들의 먹거리, 농촌과 수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서는 IT, BTC 산업을 융복합시키면서 6차 산업 발전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스마트팜 정책이라든가 또 스마트 양식 이렇게 해서 요즘 IT로 해서 이제 집에서 전부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도 조절하고 습도 조절하고 또 생육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농촌의 인력난도 좀 해소하고 또 수익도 창출하고 그래서 이 생산 시기도 좀 줄일 수 있는 또 온도도 조절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차 산업으로 대한 포부를 밝힌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관광을 접목시키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관광도 지금 이제 웰스 관광이라든가 생태 관광이라든가 또 이제 농촌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제주의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제도 어렵고 지금 무역 수지도 적자나는데 원래 지금 이제 고물가도 있고 고금리 또 고유가 이렇게 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 상승률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번 6월 달 기준으로 약 7.4% 상승해서 24년 만에 처음 이제 맞는 그런 물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추석 물가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되게 폭등된 상황이죠.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침체된 지역 경제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제주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려운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고유가 고물가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제주도에는 이제 신선 제품, 또 돼지고기, 또 석유 제품 이런 데 물가들이 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농협 같은 데서 지금 대량으로 계약 재배되는데 대량으로 이제 방출도 하고, 또 대축제 행사도 좀 추석 대축제 행사도 진행하고, 또 탐나는 전이 지금 저번에보다는 좀 줄었지만 2천 몇백억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5%에서 10% 활용해서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도 하고, 또 지금 물가와 인건비도 상승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장 동력이 있는 산업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오정훈 도정의 공약사항하고도 연관되지만 이제 상장 기업 20개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그 육성 유치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에 있는 성장 동력이 있는 산업들을 계속 유치해서 지금 어려운 제주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화합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뭐 제주 지역 뭐 많은 갈등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갈등의 원인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갈등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한 이제 갈등은 시작 단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진행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각자 원인이 틀리죠.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여기서 딱 하나로 결정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을 서로 이해를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도민 입장에서 어쨌든 어려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소통을 통해서 도민 화합을 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도정에서는 자주 대화하고 귀 기울이고, 또 도민과 함께 아픔도 달래고, 또 도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진행한다 그러면 충분히 도민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첨예한 갈등 사안이죠.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도민들의 지금 공항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7년 정도 이끌어왔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성산업 주민들의 아픔을 서로 이제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고향이 성산인데 사실 삶의 터전을 빼앗겨서 다른 데로 가라 하면은 누구든지 불만일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아픔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 또 도정의 정책 결정을 하는데 도민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불만도 표출해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서는 것도 우리 도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논의해서 도민이 이득이 가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정무부지사 위치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건 결국은 이제 소통이죠. 도민과의 소통, 또 도의회와의 소통,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좁혀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아픈 부분을 헤아려 주는 게 갈등의 시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도정과 도의회를 어떻게 보면 연결해주는 그렇죠. 가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전임 정무부지사들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도의회와 도정은 하나의 톱니바퀴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하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도 알고 있고 또 도정의 방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혁신의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또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제가 잘 알고 또 앞으로 이제 상설정책협의회라든가 또 의회를 자주 방문해서 앞으로 실천적, 실용주의적 협치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소통 많이 해주시면서 예. 가교 역할 잘 해주시기 잘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